자, 이번 시간 우리 유통물류 일반관리 두 번째 요약 강의 갈게요. 자, 유통경로의 유형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 유통경로의 유형은 1번 소비재 유통경로 유형과 산업재 유통경로, 서비스 유통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소비재 유통경로는 읽어보시고, 자, 산업재 유통경로는 밑줄.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이며 대리점이나 도매상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생산자가 산업재를 직접 판매한다.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간판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또 한 번에 또 직접 중간상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고요. 자, 서비스 유통경로는 서비스는 이제 교육 서비스 같은, 제가 하는 게 교육 서비스죠. 무용성과 어떻습니까? 생산과 소비의 동일성, 공실성, 강의하는 걸 바로 소비하잖아요, 연말이요. 생산자와 제공자의 동일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박스에다 별표 쳐놔보세요. 서비스는 상품처럼 보관이나 운송의 개념이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 중심 서비스, 설비 중심 서비스, 제품 관련 서비스인데, 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교수의 강의 서비스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중심이에요. 경비원의 경비. 근데 주의하실 게 설비 중심에서 치과 의사도 사람인데 치과 의사의 진료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비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는 제품 판매업이나 AS업, 티켓 판매도 여기 들어갑니다. 인터파크에서 이제 우리가 가수 공연 서비스 판매도 제품 관련 서비스로 간다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통경로의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그냥 맡기겠습니다. 유통경로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련은 행동적 방식은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냐면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 가시면 어때요? 2번 경로 시스템 내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래관계 유형. 제가 나올 수 가능성이 크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요약 강의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별표 칠하는 거는 좀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비교해서 나오냐면 단속형 거래와 그 다음에 관계형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형 교환.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단속형 거래라는 것은 띄엄띄엄 되는 거예요. 유통경로 내에 거래 당사자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재 거래를 통한 최대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인데, 거래 쌍방 간의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관계형 교환은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이 현재 및 미래의 경로성과 모두의 관심을 가지며 영속적 거래를 통한 발생되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단속적 거래는 각 경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가업에 대한 책임은 그 가업을 그 가업을 수행한 해당 경로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지만, 관계형 교환은 거래 쌍방이 협력하고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업 수행의 책임은 거래 쌍방에게 공동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혹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단속형 거래보다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형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협력 관계 혹은 관계형 교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로 구성원, 거래 당사자들 간의 높은 신뢰와 몰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속형이라는 건 띄엄띄엄 가끔씩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21페이지 유통경로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는 별표를 3개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유통경로의 전략 결정입니다. 유통경로의 전략 결정.
자, 앞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돼요? 유통 범위를 결정하겠죠. 커버리지 결정입니다. 유통 범위의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유통 길이의 결정. 자, 이게 끝나면 통제 수준의 결정이죠. 통제 수준의 결정. 자, 그러면 제 1단계가 유통 범위, 커버리지 결정입니다. 1단계가 유통 범위, 커버리지라고 하죠. 커버리지의 결정. 자, 이 경로, 시장 커버리지 또는 유통 집중도는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수를 말하며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의 전략에는 집중적, 선택적, 전속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 1번 개방적을 우리가 집중적이라고도 했었죠. 집중적. 그래서 개방적, 집중적. 자, 이거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점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체육관에서 빌려가지고 우리 제품을 취급할 사람들 다 모여. 마케팅 전략으로 집중적 유통 경로죠.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집약적 유통 경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의 체인화에 어려움이 있는 일용품이나 편의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편의품이죠. 개편이라고 요시를 했죠. 개편. 그래서 이 편의품에 적용된다. 누구한테나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전제품 같은 건 안 돼요. 얘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선택적입니다. 어디서나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통제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적이에요. 자, 얘가 편의품이면 저희가 전속적은 전하니까 전문품으로 이렇게 외우라 말씀드렸죠. 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일정한 지역에서 자사의 제품을 한 점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유통 경로의 계열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전문품이니까 고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고급. 그래서 고급 자동차, 비싼 거, 기금속, 의류, 고가품.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적이다. 자, 선택적은 선자가 똑같으니까 선매품이라고 했었죠. 선매품. 선자는 비교한다, 고른다. 자, 우리가 고르는 그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적은 일정한 자격, 점포 규모, 경영 능력, 평판들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에서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한다. 그래서 밑에 전소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의 노출이 확대되고 개방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중간상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의류나 가전제품이죠. 자, 가구도 집집마다 이제 가구가 다 틀리겠고 비교해서 근무하죠. 선매품이 제일 맞는 겁니다. 복수 유통 경로는 뭐 다중이죠. 다중 유통 경로로서 정책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복수 유통 경로예요. 두 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동시에 사용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유통 경로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중 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수의 유통 경로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와 연결시키는 게 이제 복수의, 자, 네 번째는 복수의 유통 경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가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있다. 생산자가, 제조업체가 김치라는 우리가 김치냉장고가 있다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죠. 복수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리점은 뭐 중간 정도 가격이겠고, 그다음에 백화점은
고가겠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 그러니까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가다. 뭐 이렇게 돼서 조금 이중가격 형성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2단계가 유통 경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니죠. 유통 경로의 길이는 여기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 제2단계 유통 경로의 길이입니다. 거리가 아니에요. 길이. 그래서 중간상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형 1, 2, 3, 유형 4는 특히 유형 4가 중요한데 1, 2, 3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4는 제조업자와 소매상 사이 여러 유형의 도매상들이 개입되는 형태다. 주로 곡물류, 야채, 과일 등 1차 산업의 유통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을 받죠. 소비재에 대한 유통 경로가 있고 산업재 유통 경로가 있죠. 그다음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은 기억, 제품의 특성입니다. 부패성 제품, 대용량 제품, 직접 마케팅 경로, 짧은 경로 길이를 채택하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도매상 하나만 이제 걸쳐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넘기시면 뭐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자, 페이지 24페이지 가시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거 4번에 우리가 유통 경로의 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별표를 우리가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거와 긴 거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짧은 유통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유통 경로가 있어요. 긴 유통 경로. 짧은 거와 긴 거. 자, 짧은 거는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부패성이 있거나 표준화가 되지 않는 제품,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품은 구매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짧은 유통 경로가 필요한 거죠. 구매 빈도수는 낮으며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도 낮고 비규칙적이죠. 자, 그래서 짧은 거는 오히려 이제 구매 빈도수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조금씩만 사니까 비규칙적이니까 짧은 게 낫다.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 단위가 큰 거는 이제 한 번 구입할 때 많이 구매하고, 우리가 구매 빈도수는 낮다면 이건 짧은 유통 경로는 낫고, 자, 긴 유통 경로는 도매상, 소매상에 많은 긴 유통 경로를 따져야 된다. 부패성이 없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제품의 기술적으로 단순한 편의품, 구매 단위는 작지만 구매 빈도는 높다. 그럼 규칙적이다. 그럼 긴 유통 경로를 따져야 된다. 짧은 거와 긴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짧은 게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 빈수는 낮다. 이게 비규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자, 별표는 이제 우리가 3개 정도 쳐실 내용이 있어요. 넘기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25페이지죠. 앞쪽에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자, 4번입니다. 유통 경로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로 유통 경로의 결정에 따른 우리가 이론이 되겠죠. 자, 우리가 검증된 이론으로서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는데, 자, 이건 각각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투기 이론이죠. 연기와 투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은 밑에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느냐가 이 문제의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 부담의 연기 회피와 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 구성원들은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함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자, 예컨대 중간상들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함으로써 난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조업자가 재고 부담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는 경로리가 짧아집니다. 연기하니까 자주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유통距리가 이제 짧아져서 그래? 내가 바로 하겠다. 너 필요 없어. 엄마. 중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재고 부담을 연기하면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나가. 너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재고 부담 연기를 그렇게 경로 길이가 짧아지겠고, 자, 반면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 재고를 유지하는 등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투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고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간상이 지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떠한 누구 가수에 대한 어떻습니까? 음반이 대박을 쳤어요. 뭐 싸이가 굉장히 인기죠. 그러면 그 CD라는 자체는 누구나 막 사려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기라는 것은 오히려 사둔다는 얘기야. 그럼 생산자와 도매상이 있다면 무지무지 많은 도매상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상이 달라붙으니까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만나는 거죠. 그럼 그래? 너 필요 없어 임마. 도매상은 아예 그냥 최종 소비자까지 없애버려서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는 길이가 짧아지고 투기는 길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기 투론의 이론의 적용은 소비자와 산업재 유통 경로 구조는 연기 투기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비재 예컨대 편의품은 개별 소비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하므로 소비자는 가능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큼만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따라서 많은 중간상들이 투기적 재고를 통해 제조업체와 고객을 대신해서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 결과 편의품은 일반적으로 경로 길이가 긴 간접적 유통용을 가지고요. 자, 반면에 산업재는요. 밑에 산업재에 대한 제조업자는 경로 길이가 짧은 직접 유통 경로를 통해 자신이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철강회사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중간상 없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직접 철급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중간 없이 현대자동차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가 26페이지 기능 위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까지 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쪽에서 봤던 건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기능 위양 이론입니다. 자, 이 위양한다는 건 떠맡긴다는 거거든요. 떠넘긴다. 그래서 각 유통기관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다른 경로 구성원들에게 위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자는 비용 우위가 있는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의 마케팅 기능들을 중간상에게 위임함으로 경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중간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밑에 그 이론의 적용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받은 중소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제품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 능력을 지닌 중간상에게 마케팅 기능의 일부를 위임하는 거죠.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최근에 대형마트의 급성장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기능의 위양, 소비자들이 직접 이 제품을 포장, 운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있으면 바로 소비자한테, 이마트한테 간다는 거죠. 도매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유통 길이가 짧아진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장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양으로 3번. 시장 우리가 거래 비용 이론. 자, 기업은 유통 경로를 수직적으로 계열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들과 시장 거래를 하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과 유통 경로의 길이. 자,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수익적 계열화, 중간상을 생산자가 직접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내부 조직화에 드는 비용과 시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유통 경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경로 길이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시장 거래 비용의 이론에 의하면 수익적 계열화, 즉 기업 내부화에 의한 마케팅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합니다. 짧은 수익적 계열화는 짧은 유통 경로를 우리가 선택한다. 즉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의 실패 때문에 기업 내부와 수익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수익적 통합의 원인은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유통 경로 계열화, 유통 경로의 수익적 통합은 결국 거래 비용의 가다로 인한 것이고, 거래 비용의 가다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던 게 시장 거래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유통시장의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가하고 있다. 자산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특정의 고객만을 위한 특조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로 구성원들 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될 경우를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인기가 게임 이론이에요. 네 번째, 게임 이론은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한마디로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힘의 구조입니다. 힘의 구조. 힘의 구조다. 그래서 이 관한 가정을 토대로 경로 구조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유통 이론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중간상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신과 상대방의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결정된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유통 구조와 게임 이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핵심 포인트가 경쟁업체들 간에 우리가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이론은 그게 핵심이죠. 이 경쟁업체들 간의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게임 이론은 수리적 모형이 지니는 제약으로 인해 가격 또는 수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유통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대리인 이론입니다. 마지막. 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시키겠는데요. 자, 마지막 이론이 대리인 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으로 본다면 처음에 봤던 연기투기 이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전체가 3개지만, 그 다음에 기능의학 이론은 그냥 자주 출제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은 한 2개 정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게임 이론은 뭐 하나 정도, 최근이지만 뭐 그냥 기본적인 거고,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잘 안 하면 다음 선거에 찍어주면 안 된다. 주주, 전무 경영이라면 연봉 많이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걸 더 주겠다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지금 교재로서는 페이지 28페이지 하고 있죠. 그래서 대리 이론에 의해, 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대리인 이론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의뢰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리인 관점이 아니라 의뢰인 관점이에요. 의뢰인 관점에서 본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효율적인 계약이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대리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는 의뢰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뢰인. 그래서 이번 정보 불균형과 유통 경로의 길이.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 전과 계약 후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되고, 밑에 따라서 우리가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정보 수집, 감시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드는 대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를 비해보다 어떻습니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밝히는데 초점을 또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뭐 유통에 대한 경로 조직의 형태는 그냥 전통적 유통 경로의 특징 정도만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체크만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30페이지 가시면 수직적 유통 경로의 의미, 수직적 유통 경로는 중앙본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직적 유통 경로상의 경로 구성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조직을 우리가 대표적인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유통 경로의 도입 이유가 옛날에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단점이라는 거 비교하시고 수평적 유통 경로도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수직적 유통 경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수직적 유통 경로는 제 3강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봐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18페이지로 가시면 유통 경로의 유형을 봤죠. 유통 경로의 유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통 경로의 유형은 산업재 유통 경로 유형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인 대리점이나 도매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산업재에 직접 판매한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강판 만들어서 자동차 판매하는 중간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페이지에 가시면 설비 중심에 대한 서비스는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치료는 설비, 시설이 필요하니까 설비고, 제품 관련 서비스에서는 티켓 판매, 인터파크 가수 공연 서비스 판매도 제품 관련이다. AS.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시게 되면 페이지 20페이지 가시면 단속형이 띄엄띄엄 있죠. 간계형과 또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유통경로 전략 결정은 개방적은 편의점, 개편, 전속적은 전이니까 전문, 선택적은 선매, 글씨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통경로에 대한 그 길이의 결정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페이지 24페이지 짧은 거와 긴 유통을 바꿔서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25페이지입니다. 연기 투기 이론, 연기와 투기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위항 있었고, 시장 거래 비용, 그 다음에 개임 이론, 그 다음에 별표 새겨쳤던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 뭐 우리가 이 유통 경로 조직의 형태가 이 수직적과 수평적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특히 이제 수직적과 수평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또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3강에서는 유통 경로의 유형으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관리형 VMS, 그 다음에 계약형, 기업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스의 유통 경로의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거고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걸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에서의 힘과 갈등 관리라는 것도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유통 경로상의 파워 원천 사례가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유통업체 이해가 업종과 업체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소매업에 대한 기능, 그래서 소매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소매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 시간에 31페이지에 수직적 이 유통 경로의 유형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